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기본인데 또 은근히 신경 못 쓰는 분들이 많은 오토바이 체인 관리, 특히 세척이랑 윤활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내 소중한 바이크 오랫동안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안전하게 타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부품 오래 쓴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바이크 성능이나 안전, 그리고 뭐랄까 타는 재미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하긴 뭐 체인 관리 중요하다 말은 많이 듣는데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거 좀 미루면 뭐 큰일 나나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커요. 관리 진짜 소홀히 하면요. 체인이랑 스프라켓, 그러니까 그 대소기어 수명이 한 5,000km,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주면 이게 48,000km까지도 가거든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나네요.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이게 서서히 성능이 막 떨어지고 소음도 커지고 그래요. 그러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행 중에 체인이 끊어지거나 확 벗겨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안전 문제 그게 제일 무섭죠. 성능에도 영향이 크겠네요, 그럼? 그럼요. 당연하죠. 잘 관리된 체인은 일단 동력 전달이 부드러워져요. 스로틀 감으면 반응도 좀 더 즉각적이고 불필요한 소음이나 저항 같은 게 줄어드니까요. 아주 뭐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연비가 조금 좋아진다거나 다이노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마력도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요. 오, 그럼 관리는 얼마나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뭐 매번 타기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번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윤활, 그러니까 루브치라는 거는 한 500km에서 800km 정도. 500에서 800km요? 네. 그 정도 주행마다 아니면 뭐 주유 2번 할 때 1번 정도 그렇게들 많이 권장하고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비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좀 흙먼지 많은 오프로드 같은 데를 달렸다. 그러면 당연히 더 자주 해야죠. 비 맞으면 꼭 해야겠네요. 네. 물이 윤활 성분을 다 씻어내버리니까요. 비 맞고 나면 꼭 체크하고 필요하면 바로 윤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척은 보통 엔진 오일 갈 때나 아니면 세차할 때 그럴 때 같이 해주면 좀 안 잊어버리고 편하실 거예요. 요즘 바이크들은 대부분 그 실체인 쓰잖아요. O링이니 X링이니 하는 거요. 이것도 관리가 똑같이 필요한가요? 안에 뭐 그리스 들어있다고 하던데? 네, 좋은 질문이요. 맞아요. 요즘은 거의 다 실드 체인이죠. 그게 핀이랑 부싱, 그러니까 체인 마디마디 연결하는 작은 부품들 사이에 고무 실이 딱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중요한 그리스가 밖으로 새 나오거나 뭐 먼지나 물 같은 오염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예전 일반 체인보다는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관리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고무실이 중요하니까 얘를 손상시키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고요. 또 체인 겉면이 녹쓰는 거 막고 롤러 부분이 부드럽게 구르게 하려면 외부 세척이랑 윤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내부 그리스는 보호하되 외부 관리랑 실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청소하기 전에 상태부터 좀 봐야겠네요. 뭘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체인을 이렇게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너무 출렁거리면서 유격이 크진 않은지, 그리고 뒷바퀴 쪽 스프라켓에 걸린 체인을 살짝 뒤로 당겨봤을 때 이빨에서 체인이 너무 많이 들뜨면서 늘어난 느낌은 없는지, 이게 마모될수록 헐거워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체인 연결하는 부분, 마스터링크라고 하죠. 거기에 클립이나 립의 상태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스프라켓 이빨 모양, 이거 중요해요. 네, 그거 저도 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하죠? 이빨 끝이 마모돼서 날카롭게 뾰족해졌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쏠려서 이렇게 뭐랄까 상어 이빨처럼 변형됐다. 그러면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마모된 스프라켓은 새 체인을 달아도 금방 망가뜨리기 때문에 보통은 체인이랑 앞뒤 스프라켓, 그러니까 대소기어는 세트로 같이 교체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세트로. 자, 그럼 이제 진짜 청소를 해볼 텐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절대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그 돌아가는 체인을 손이나 걸레 같은 걸로 닦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 순식간에 손가락 말려 들어가서 절단 사고 나요.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동 끄고 기어는 중립에 놓고 작업하셔야 해요. 와,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동 끄고 중립.
자, 그럼 세척제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흔히 쓰는 WD-40 같은 거 뿌려도 괜찮아요? WD-40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실드 체인에는 WD-40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죠? 그게 고무실을 좀 딱딱하게 만들거나 부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심하면 내부 그리스까지 밀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세정력 자체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하고요. 휘발유나 아니면 너무 독한 공업용 디그리서, 카보 클리너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무실에 안 좋으니까 피해야 하고요. 그럼 뭘 써야 제일 좋은 거예요? 등유가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네,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게 바로 등유입니다. 케로센이라고 하죠. 이게 고무실에는 안전하면서 세척력은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랄까 대용량으로 사두면 오래 쓰고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분무기에 담아서 뿌리면 쓰기도 편하고요. 물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 체인 전용 클리너 사서 쓰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청소 도구는요? 그냥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 막 문지르면 되나요? 칫솔도 뭐 못 쓸 건 아니지만 그런지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세 면을 동시에 닦아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이나 스프라켓 사이사이 좁은 틈 같은 데는 좀 부드러운 나일론 솔 같은 걸로 문질러 주시고요. 중요한 거. 쇠솔 있죠? 와이어 브러쉬, 노쇠솔 이런 거.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고무실 다 망가집니다. 쇠솔은 절대 안 되고 부드러운 솔로. 네, 그럼 청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뒷바퀴를 뭐 센터 스탠드나 정비 스탠드로 띄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나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이런 데 세척제가 튀면 안 되니까 골판지나 신문지 같은 걸로 잘 가려주세요. 네, 가려주고. 그리고 이제 딩유나 클리너를 체인 전체에 좀 충분히 뿌려주고 한 몇 분 정도 때를 좀 불려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꼼꼼하게 문질러서 찌든 때랑 오래된 루브 찌꺼기 같은 걸 제거하는 거죠. 막 까만 국물 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건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요. 오염이 심하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 스프라켓 커버 안쪽에 보면 막 기름때 뭉쳐 있거든요. 그것도 열어서 같이 청소해주면 더 좋고요. 앞쪽 커버 안에도요? 네. 그리고 혹시 물로 헹구고 싶으면 진짜 아주 약한 수압으로 살살 헹구는 건 괜찮은데 고압수는 절대 안 됩니다. 고압수 쏘면 실 안으로 물 다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로 물기 남지 않게 완벽하게 닦아내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녹슬면 안 되니까요. 와, 깨끗하게 닦고 물기 제거까지 완벽하게. 자, 이제 깨끗해진 체인에 윤활유, 그러니까 루브를 발라줘야죠.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왁스 타입도 있고 오일 타입도 있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루브 선택은 사실 정답이 딱 있다기보다는 본인 주행 스타일이나 환경 그리고 뭐 선호도에 따라 좀 갈리는 편이에요. 왁스 타입은 뿌릴 땐 액체인데 마르면서 약간 꾸덕하게 코팅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덜 튀고 녹방지 효과도 좋다고들 해요. 대신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고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반면에 오일 타입은 침투성이 좋고 뿌리고 나서 바로 타도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왁스 타입보다는 좀 더 튈 수 있죠. 일부 자료에서는 한 80W 90 정도 점도되는 기오일 있잖아요. 그것도 성능 괜찮고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대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어 오일이요? 오호.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루브를 쓰든 너무 막 흥건하게 뿌리는 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뿌리면 끈적거려서 먼지나 모래 같은 게 더 잘 달라붙거든요. 그럼 그게 연마제 역할을 해서 오히려 마모를 막 촉진시킬 수 있어요. 과요불급이네요. 그렇죠. 적당량만 뿌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겉에 남는 건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WD-40은 윤활제가 아닙니다. 아까 세척할 때도 나왔지만 윤활 성능이 거의 없어요.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체인 루브 대용은 절대 안 돼요. 네, WD-40은 세척제도 아니고 윤활제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루브를 뿌릴 때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에 뿌려야 효과적인가요? 네, 이게 중요한데요.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 면 있죠. 스프라켓 이빨하고 직접 맞닿는 부분이요. 네네. 그리고 양쪽 옆면 플레이트 사이에 고무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루브가 잘 스며들도록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퀴를 아주 천천히 뒤로 돌리면서 체인 안쪽 면을 따라서 쭉 뿌려주는 거죠. 그럼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이랑 옆면까지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거든요. 안쪽에 뿌리면 알아서 퍼진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게 하고요. 다 뿌리고 나서는 깨끗한 천으로 겉에 너무 과하게 묻은 루브를 살짝 닦아내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덜 튀게 하는 팁이기도 하고요. 닦아내는 게 팁이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왁스 타입 루브를 쓰셨으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기다려서 루브가 좀 마르고 자리를 잡은 후에 주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와, 진짜 체인 관리 하나에도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많았네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제 바이크 체인 상태가 막 걱정되는데요. 당장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허허.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심,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바이크의 수명도 늘리고 성능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어쩌면 매번 등 위로 닦기 귀찮은데 좀 더 편하면서 효과적인 나만의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체인 관리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